쌀전보다 더 독하고 강한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4위부터 보시죠. 위험했던 뒷담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유튜브에서 홍준표 의원을 두고 당선 가능성 별로라고 했다가 논란이 됐죠. 오늘 사과하고 해당 유튜브에 출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유력 정치인을 뒷담화로 떠들고 나서 그중 재미있는 장면을 뽑아내 편집하다 보니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말실수, 순전히 편집으로 인한 사고일까요? 앞으로 김 최고위원의 화끈한 입담은 썰전 라이브에서 만나보시죠. 3위는요, 3회 안식년 월 100만 원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국민 안식년제 도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15세에서 64세 국민 누구에게나 생애 3번의 안식년 기회를 주고 그 애는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삶의 질을 올리는 안식년 아니면 또 하나의 현금 살포일까요? 2위 보겠습니다.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서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라고 했습니다. 부산대는 오늘 조민 씨 입학 당시 입학 요강대로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달라 불합격 처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최종 결정은 지켜보시죠. 1위입니다. 여의도는 비밀이 없다. 유승민 캠프에서 나온 말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여의도에는 이런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에는 비밀이 없다. 실제로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비대위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기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기자들은 그럼 과연 귀신에 홀린 거겠습니까? 앞서 윤석열 캠프가 당 비대위 체제를 추진한다는 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윤석열 캠프는 곧바로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캠프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 모양입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은 무엇일까요? 두 분 한 분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중 의원님이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4개 중에 오늘 한번 썰 한번 풀어볼. 참 조국 오래가지요. 조국 전 장관 얘기. 우리 사회의 공정의 이 틀을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구설이 계속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 이제 대학이 입학이 취소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인생이 허물어졌잖아요. 아마 의사도 면허도 같이 이게 사멸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조국 장관이 이야기한 이 아비로서의 고통스럽다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조민이 합격의 기회를 가져가지고 그 기회를 놓친 차점자들이나 이분들한테는 그분들 또한 그 기회를 뺏겨서 인생이 어떤 그 시련을 겪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고통은 조국이 겪고 있는 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 말씀 이렇게 같이 해주실 겁니까? 저는 사실 우리가 정치하면서 이런 장면들이 사실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조국 장관의 메시지 중에서 그냥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그냥 그 말 자체는 정치 이념 또 물론 이제 공정 때문에 또 떨어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내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거 이전에 누구의 자식, 우리의 자식들이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유야 불문하고 고통스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거를 저희 토크 주제로 하는 것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됐었을 때 이 검증 부대가 아주 날카로울 거라는 걸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나는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본인이 이 장관의 직을 받지 않고 이게 국민들 요구에 의해서 그 기준치에 맞췄었더라면 아마 이런 것들이 다 묻혔을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 생각은 일단은 이른바 이제 당시에 동양대 표창장이 지금 2심까지 허위로 재판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부산대에서는 당시 입시 요강에 허위 사실이 있으면 불합격 처리한다라는 요강에 따라서 지금 불합격 처리했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검증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조국 전 장관은 내가 법무부 장관 안 했으면 우리 딸이 이제 의사 계속 하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트위터를 통해서 공정과 기회에 대한
이 메시지를 늘 알렸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은 공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철학이 있는 것으로서 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부메랑을 맞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태가 났는데 참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하는 말은 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그다음 강훈식 의원님은 어떤 얘기를 한번 뽑아보시겠습니까? 저는 1위 한 여의도의 비밀은 없다. 여의도의 비밀은 없다. 네. 예. 저게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윤석열 후보 측이 당권 교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 근데 예. 그거를 증거는 없지만 비밀은 없다라고 유승민 후보 캠프의 대변인이죠. 김웅 의원이 밝힌 내용이잖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이준석 최고가 확실히 좀 뭘 좀 노력하고 있는데 역시 국민의힘에서 자리 잡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전 많이 드는 게 여기 와서도 그 이준석 대표를 여러 번 옹호해줬습니다만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얼마 전에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과 논란이 있을 때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다시 모셔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쨌든 대표로서의 입장이 참 곤란한가 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이야기들이 갑론을박이 있다 이제 사과를 해서 일단락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단락 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유승민 후보 캠프가 이거를 방어하려고 지금 이준석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의도의 비밀은 없다. 윤석열 캠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이 말로 더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사실은 오히려 이 말로 하면서 자꾸 비대위 얘기를 꺼내는 순간 자꾸 비대위를 생각하게 되고 이게 결국은 이준석 대표를 빼고 생각하자는 흐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말이라서 역설적으로 유승민 후보가 가장 아끼는 이준석 대표의 가장 치명타를 내리고 있는 장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는 뭐 유승민 후보한테 바이어스되거나 기울어져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공정해요. 근데 열정이 있잖아요. 젊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참 당에 이 분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 여당은 경선 버스가 출발을 했거든요. 또 경선 기획단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빨라요. 2개월이. 저희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될 거냐. 선대위가 꾸려지려면 저희 당원 당규상 11월 9일 날 후보를 뽑기 때문에 역산해가지고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여당은 지금 치열하게 싸우면서 흥행을 위해서 국민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 야당은 가만히 있을 거냐. 안 되겠다. 우리도 그러면 무슨 기구를 하나 만들어보자. 근데 당원 당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경선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최고위원회에서 특별기구 승인을 받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좀 흥행을 일으키자라고 그렇습니다. 만든 거죠. 근데 최재형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분란만 만들고 최재형 원장도 윤석열 총장도 다 외부에 계셨잖아요. 내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제도였는데 그 사이에 이 두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 나는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와전됐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게 뭐 그 관심을 가지려고 해서 관심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냐 윤석열 총장이냐 이 후보냐 이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을 것 같은 관심은 아마 계속 커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건 강 의원님 얘기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가 가는 지향점하고 윤석열 총장이 가는 지향점이 틀립니다. 한 분은 선수고요. 또 다른 분들과 함께 이준석 대표는 심판이에요. 역할이 틀려요. 심판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심판은 심판의 기능만 정확하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정돈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비대위 윤석열 캠프에서 비대위 얘기를 했다라고 캠프 관계자 여러 명이 기자들에게 얘기해서 기자들이 그 얘기를 김웅 의원한테 했다라고 김웅 의원이 얘기했는데 실제 윤석열 캠프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성일종 의원님은 보십니까? 아닙니다. 전략기획 쪽에 밝으시니까.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는 모든 후보를 다 함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인식을 하고 있을 텐데 이준석 대표의 상징성이 있어요. 이 젊은 세대에 대한 상징성이 있어요. 다 필요로 합니다. 지금 이 캠프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백가쟁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건데 의사결정권이 없는 사람이 한 얘기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별의별 의견이 나오는 거를 지금 현재 그걸 확대해서 전체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큰 그 과오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총장께서도
말 조심하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여당은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아마 즐기고 있을 거예요. 아니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말 조심해야 되는데 또 다른 분한테 말 조심하라고. 어떻게 보면 또 그렇네요. 네. 또 본인의 말실수라고 여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